어제 취임 인사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검찰 인사로 인해서 야당에서 추미애 시즌2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남이라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얘기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제 예상은 두 사람 만남 싸늘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네, 뭐 일단 첫인사를 보면요. 네. 지금 악수도 하고 또 이후에 기념 촬영도 하고 네. 화기애애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래요?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는 첫 마디부터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뭐 분위기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흔쾌히 축하드리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 판사를 거친 박범계 의원께서 검찰의 조금 다른 문화나 풍토를 바꾸는데 법원 출신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대는 접었습니다. 전임 추미애 장관도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그랬고 이제 언론의 지적을 보셨겠습니다만 저는 당적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 가는 건 원래 안 맞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네, 기대를 접었다. 이렇게 네.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박 장관 과거 2년 이야기까지 꺼냈는데요. 네.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저하고 방송을 오랫동안 하셨고 제 이제 처가 주시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서방 맞습니까? 주서방이란 표현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신 게 있는데 박서방 댁이라고. 박서방. 그래서 잘 준비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격려의 당부 말씀도 해주셨고 그랬습니다. 네, 이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으로 또 2000년대 초반에 정계에 입문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냉랭한 분위기를 푸는데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본 발언들은 이제 공개 발언이잖아요. 네. 뭐 웃음도 띄고 뭐 농담도 조금씩 하고 하던데 그러면 취재진들 다 나가고 난 뒤에 비공개 만남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이 싸늘한 분위기 비공개 면담에서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네. 박 장관 굳은 표정으로 나와서 황급하게 걸어가고요. 이어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굳은 표정으로 의원총회를 마무리하러 갔는데요. 이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비공개 회동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일부 내용 전달했는데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역대 정부에서 국회에서 정당행위 할 때는 대개는 그걸 마치고 했습니다. 그만큼 정의를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했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엄정한 중립성을 해달라 이런 주문만 했고. 앞서 이제 주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당적 가진 사람 법무부 장관 맞지 않다고 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 싸늘함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어땠나 제가 역대 법무부 장관의 이력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권재진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역임하고 직후에 법무부 장관을 하기는 했었지만 정당인이 그것도 국회의원이 바로 법무부 장관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는 이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서 박범계 장관까지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다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이 장관 겸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법무부 장관도 그렇지만 다른 부처 장관들도 보면 저는 그런 사례들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모습인데요. 그렇죠. 1965년 5차 개헌 때만 해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었습니다. 이게 바뀐 게요. 박정희 정권의 삼선 개헌부터 겸직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삼선 개헌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을 잠재우고 또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겁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의원이 되면 잘 보이면 장관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놓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당근을 제공한 거죠. 결국은 대통령과 상하관계가 돼버리거든요. 한편으로서는 장관 하고 싶어서 대통령 눈치를 보고 또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 되고
네, 지금 보시면요. 현 정부 들어서 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무려 38%입니다. 눈에 띄게 높네요. 네, 아무래도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이걸 통과하기 위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대통령제의 핵심인 상권 분립에 저촉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도 이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겸직 금지가 명문화가 됐었군요. 자,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 박범계 장관과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서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이렇게 평할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윤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일찍이 여권에서 나온 터라 외나무다리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 두 사람 어제 만났는데 분위기 좋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만났을 때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먼저 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선의 경쟁을 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인권 친화적 수사의 점에 있어서 선의 경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1호 사건 비공개 수사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가능성을 언급드린 거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오늘 검찰과 최우선적 논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오늘은 진짜 상견례 자리인데요. 의제 같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한 번 뵙는 게 아니고 또 여러 채널로 아마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이제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 서로 협조, 협력 잘 하기로 원론적인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네,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리. 네, 김진욱 공수처장 분명 상견례 자리이고 뭐 덕담 정도 나누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견례 자리가 무려 100분 동안, 이례적으로 100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근데 나오는 모습이 뭐 썩게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러니까 100분 동안 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나 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게 한 30분 정도 볼 거가 양념을 좀 치자면 한 3배 정도 지금 그러니까 3배 넘게 지금 이어졌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이례적인 게 두 사람이 뭐 대놓고 충돌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둘 간 사이가 또 좋을 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그 검찰의 권력을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공수처의 1호 수사가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공공연하게 돌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100분 동안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상당히 궁금해서 오늘 아침 이제 출근길에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길에 이 기자들이 붙어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윤 총장의 수사 경험도 좀 많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 일본 등등의 이제 검찰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 검찰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를 좀 얘기하는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난 연말쯤인가요? 이 김 처장이 윤 총장을 보고서 조직 보스 분위기가 난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 발언만 보면 김 처장이 윤 총장을 보는 이런 시선, 그래서 곱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2달 전인 12월이었죠. 지난해 12월 달에 일부 언론에선 김진욱 처장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조직 보스 분위기가 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욱 처장이 지난달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에 나섰는데요. 김 처장은 친분 있는 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와전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 기질이 다분한 것 같다고 했지 조직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당시 영상 함께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김진욱 후보자가 작년 12월 31일 날 출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 외과과장 같은 조직 보스 분위기가 난다. 공수처장 스타일이 윤석열 총장 같으면 무시무시한 수사가 펼쳐질 것이다. 나는 그분과 다르다. 학자 스타일이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많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친분이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직 이렇게 하니까 무슨 좀 그런데요. 제 발언은 그냥 그 보스 기질이 다분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조직은 언급을 안 했고요. 이게 말이 이렇게 하다 보면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관계에서 혹여나 오해로 비춰질까 이렇게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윤 청장 역시 현재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조직 보스가 아니라는 난다는 의혹은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렇게 사석에서 한 발언들까지 보도가 될 정도면 두 사람이 상당히 긴장 관계다 이런 방증일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전부터 얘기 나왔잖아요. 공수처 1호 수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어제 만났던 이런 좋은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조직이 서로 경쟁하듯이 뭐 긴장 관계 이렇게 보면 재미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뭐 계속해서 화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는 거 만들어 놓고 1호가 검찰총장이다 이러면 그 조직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라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걸 어거지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참 우스운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영역이 17개 직군의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리고 범죄수사처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는 부패수사처예요. 그러니까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왜 이게 필요했느냐를 얘기할 때 17개 직군 모두 다가 고위공직자이면 그동안에 기소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받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검찰과 법원, 다시 말하면 검사와 판사만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는 권한, 그리고 판결권을 쥐고 있다는 권한 때문에 그 두 직종에 있는 대상자들만 유독 많이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술접대 받은 검사들 결과 나온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앞으로 어떤 직군을 또는 뭐 누구를 대상으로 그동안에 안 했던 범죄 수사를 한다 이거보다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던 검찰 이게 깨졌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근 한 15년 전부터 거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찬성했던 이유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한 거에서 비롯됐던 자기 식구 감싸기 이게 이제부터 깨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길을 열어놨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 처음에 수사 대상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처음에 벌을 받을 사람이 누가 되느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이 박범계 장관과 김진욱 처장의 만남도 예정이 돼 있는데 과연 또 어떤 얘기가 오갈지 어제 윤 총장 만날 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